아침에 이렇게 차가 되게 많이 막히면 앞에 가서 와 이게 도대체 왜 막히는 건지를 막 알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 길이 어느 순간에 딱 좁아지는 구간을 병목 구간이라고 한대요. 유리병 같은 데 보면 뚜껑을 닫는 부분이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영어로 하면 버틀넥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마케팅에서도 많이 써요. 우리 제품이 막 잘 팔려, 광고도 열심히 했고 가격도 적정하고 시장에 내놨더니 뭐 유통 채널도 대형마트에 다 입점이 되어 있어. 그 배달도 문제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왜 계속 실적이 떨어지는 거야? 원인이 뭐야? 병목 구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쓰거든요. 제가 이 얘기가 왜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지금의 현황이 어떤지를 밝혀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의 역할은 병목 구간을 찾아주는 거예요. 쭉 봤더니 좋아요, 제품도 잘 나왔고요, 뭐 가격도 괜찮아요, 상품 후기도 괜찮고요, 뭐 유통 채널도 괜찮고요. 근데 왜 안 팔려? 라고 했을 때 그거 다 좋은데 기존에 있던 경쟁자들 말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왔어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갑자기 우리 제품은 스포츠웨어, 운동화 이런 종류의 카테고리의 제품이라서 우리끼리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데이터 분석가가 나타나서 아니 저기 게임기 봐봐, 게임기가 우리의 어떤 새로운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게임을 출시하지도 않고 게임을 판매하지도 않고 뭐 게임과 전혀 접점이 없는데 왜 게임 회사가, 저 게임기가 우리의 경쟁사가 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 카테고리는 다른데 우리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야? 10대들이잖아. 10대 아이들이 우리 운동화를 사는 거에 굉장히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고 그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운동화를 매우 좋아하고 또 실제로 그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 그런데 이들의 놀이 방식이 바뀐 거야. 이제는 운동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조를 때 혹은 용돈을 모아서 딱 하나만 사야 된다고 느낄 때는 어떤 제품을 사냐면 그 게임기를 사더라. 사실 소비자 인식상에서의 경쟁 관계는 운동화 브랜드 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밖에 어떤 것도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어. 자, 우리의 병목점은 다양한 제품들과 경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제품을 잘 만들기에만 급급했지 새로운 시장 상황, 경쟁 관계,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는 것에 등한시했던 것이 우리의 실패 요인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어떤 예측보다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측이라는 거를 하려면 예측을 전망하기 위한 변수가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매출 현황을 놓고 어떤 변수를 넣을까를 고민할 때 전혀 생뚱맞은 변수를 넣어볼까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예측이 굉장히 정교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신발 판매를 예측할 때의 날씨의 기온 변화, 일별 기온 변화를 넣어볼까?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면 운동화를 살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 그 데이터가 들어가면 예측값이 굉장히 많이 보정이 돼.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세팅이 잘 돼서 예측이 잘 되려면 앞단에 날씨 데이터를 넣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날씨 한번 넣어보지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제품의 판매 현황이나 외부 요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다가 날씨가 우리 제품의 병목 구간이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걸 넣어볼까도 테스트도 되고 검증도 되고, 그게 결국엔 예측의 보정치를 높여주더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데이터의 꽃은 예측보다 그 꽃을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병목 구간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우리 제품을 커뮤니케이션 할 때, 경쟁 관계에 대해서 정의할 때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의 경쟁 회사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아직도 너무 많아요. 제가 앞에 예시로 든 신발, 운동화 제품의 브랜드와 게임 회사의 브랜드가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게 실제 사례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사례예요. 신발 브랜드는 나이키고요, 게임기 브랜드는 닌텐도예요.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라는 문장을 써보시면 그 관련한 책들도 나오고요, 뭐 하나의 어떤 경쟁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이론서죠.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만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그 안에서만 해석을 하고 하다 보면 되게 많은 것을 놓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주변에 흘러가는 상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나 어떤 비즈니스, 브랜드, 마케팅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두시면 데이터를 보실 때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많이 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차가 막힌 김에 잠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